안녕하세요. 디지털 튜터 AI 리터러시 교육 강의를 맡게 된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 이수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수업에서 생성형 AI 활용하기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이제 생소한 개념이 아니죠. 한 번쯤은 써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성형 AI는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은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총 7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육에서의 가능성과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유형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요약, 질문 생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교사와 학생, 이렇게 교육의 주체를 기준으로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튜터는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생성형 AI 도구들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 달리 등 주요 사용하는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한 사용법과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수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룹니다. 이러한 도구들이 실제로 수업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내외의 활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는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한국 등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윤리적, 제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여섯 번째는 활용상의 유의점입니다. AI 도구를 수업에 활용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 예컨대 정보의 신뢰성, 학생의 학습 윤리, 저작권 문제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면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교육에 활용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교사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대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 문항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수업 계획안을 초안 수준으로 도와주는 AI 기능들은 이미 개발이 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교사는 보다 창의적이고 중요한 교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맞춤형 교육의 가능성 확대입니다. AI는 학습자의 수준, 관심사, 학습 스타일을 분석해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개별화 학습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늘 교육에서 문제로 제시되었던 일제식 교육에 대한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증진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은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오류를 찾아내며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지식을 전달받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급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고가의 장비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다룰 수 있었던 생성 기술을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학생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죠. 또 텍스트 기반의 코딩과 같은 다소 난이도가 있는 활동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고급 기술로 여겨졌던 부분에 대해 접근성이 개선되어 수업 시간에도 복잡한 문제를 실험하고 해결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형태의 변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AI와 함께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고 동영상을 분석하는 등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창작 중심 수업뿐만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수업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생성형 AI는 학습의 방식과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좋은 점만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데에는 항상 기회와 동시에 위험도 함께하죠. 생성형 AI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려되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의 정확성과 편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성형 AI는 이름대로 무언가를 생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학습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매우 그럴듯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끔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생성형 AI 학습에 어떤 데이터가 활용되었느냐에 따라 특정 문화나 관점에 대한 편향된 내용을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초중등교육에서의 생성형 AI의 활용은 어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우려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의 응답을 예측하거나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생성형 AI가 응답을 생성해내는 과정은 블랙박스라고 하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왜 그런 응답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를 사용하는 교사도 설명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교육적 활용에 있어서 신뢰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의 사고력 저하와 AI에 대한 의존도 증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는 기대하는 점과 상충되는 의견인데요. 어떠한 학습 유형에 대해서는 생성형 AI가 답을 쉽게 제시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고민하거나 탐색하려는 사고의 기회를 잃을 수 있고 점점 AI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윤리적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누구의 저작물인지, 그리고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표절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입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입력할 때 개인적인 정보나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AI 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재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생성형 AI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신중한 접근과 비판적 시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튜터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를 교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교사 중심의 활동 유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준비와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실 텐데요.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단원 요약, 설명글 작성, 질문지 생성, 시나리오 구성과 같은 과정에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가 큰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교사는 수업 설계와 학생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개별 학습 보조입니다. 심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사가 이외에 단순한 질문, 현장 체험 학습과 같은 행사에 대한 안내,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의 질문 같은 것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거나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업 측면에서도 학생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문항을 구성하거나 추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 및 피드백의 자동화입니다. 생성형 AI가 복잡한 서술형과 같은 과제를 평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짧은 글짓기나 단순 주관식 답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채점하거나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피드백 문장을 생성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와 피드백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검토는 교사가 해야 하지만 초안을 빠르게 생성해주는 AI의 도움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는 프로젝트형 수업이나 탐구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도 활용하여 수업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업을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고 AI와 함께 자료를 탐색하거나 주어진 주제에 대해 시각 자료, 설명 영상 등을 생성하며 탐구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구성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훨씬 더 다양한 수업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사의 입장에서 생성형 AI는 업무를 효율화하고 수업을 더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학생의 사고를 확장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산적 사고를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에 AI에게 도움을 청하면 다양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사고를 구체화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학생이 생각이 복잡하여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잘 표현을 하지 못할 때 AI와의 대화를 통해 문장화, 구체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한 언어 간 번역뿐 아니라 자신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거나 할 때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각하는 것을 제한 없이 표현할 수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렴적 사고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AI를 활용해 문제의 핵심을 요약하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돈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약하기, 정리하기, 핵심 찾기와 같은 논리적 사고를 돕는 보조 활동에 있어서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학습 경로 설계입니다. 학생의 수준, 이해도, 관심사에 따라서 비계를 조정하며 학습자의 학습 경로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설명을 더 쉽게 요청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AI는 그에 맞춰 학습을 돕는 조력자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학생에게 AI는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성형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대부분 챗 GPT를 떠올리실 겁니다. 챗 GPT는 2022년 말에 출시된 이후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이름처럼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챗 GPT 외에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는 정말 다양합니다. 우선 생성형 AI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에 대해 AI가 자연어 형태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마치 채팅하듯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용 생성형 AI, 즉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서비스들이고, 둘째는 이러한 AI를 응용하여 교육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범용 생성형 A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생성형 AI로는 챗GPT, 클로드,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글쓰기, 요약, 문제 출제, 피드백 생성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응용되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형 AI로는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등이 있는데요.
학습 주제에 맞는 시각 자료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 수업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운드 생성 AI로는 수노 AI나 AI VA가 있습니다. 음악이나 음성 자료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어 예체능 수업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활용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비디오 생성형 AI로는 런웨이, VO2가 있습니다. 이들은 프롬프트만으로도 짧은 애니메이션과 설명 명상을 제작할 수 있어 교사의 수업 자료 제작을 한층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이외에도 교육에 특화된 생성형 AI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캔바나 패들렛과 같은 기존의 에듀테크 도구들도 생성형 AI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서비스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수업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중심 문장 찾기 활동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학생들에게 문단을 읽고 중심 문장을 찾는 연습을 시킬 때에 기존 방식으로는 교과서에 제시된 글을 이용하여 수업을 한 다음 추가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교사가 직접 글을 작성하거나 자료를 찾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학습 목적에 맞는 교육용 글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챗 GPT에 프롬프트를 입력하였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문단에서 중심 문장 찾는 연습을 하려고 해 중심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하기 좋은 간단한 설명문을 두 편 작성해줘. 이렇게 요청하였더니 AI는 나무의 중요성과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각각 짧은 설명문을 두 편 생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상 인터뷰입니다. 생성형 AI에게는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한 활동입니다. 생성형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면 생성형 AI가 가상의 인물의 역할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수업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단순 평가 문항을 생성하는 사례입니다. 평가 문항 중에 단순하면서도 자주 보게 되는 것이 핵심 개념을 학습한 다음 관련 내용을 묻는 객관식 혹은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이 역시 AI를 통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례는 본문을 이용하여 핵심 개념을 배울 수 있는 빈칸 넣기 퀴즈 5개를 만들어줘. 정답도 함께 제시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받은 응답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 생성형 AI는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학생의 개념 이해를 점검할 수 있는 형식화된 평가 문장 5개를 빠르게 생성해 주었습니다. 특히 언어 모델은 문맥을 이해하는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핵심 개념과 관련된 낱말을 중심으로 삭제하고 문제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기반의 생성형 AI를 활용해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사례입니다. AI는 이제 글뿐 아니라 그림, 사실적인 그림, 도식과 같은 시각화된 자료까지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영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자료를 생성했습니다. 영어 시간에는 영어 표현을 배운 다음 이를 익히기 위한 반복적인 대화 활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한 낱말들을 교체하며 표현을 익히게 되는데요. 기존의 방식에서는 원하는 표현에 적절한 그림을 찾거나 사진을 찍는 데 시간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에게 사용하는 목적을 설명해주고 머리카락 색과 표정이 다른 캐릭터를 그려달라고 요청하자 AI는 학습 목적에 맞는 일러스트를 2가지 형태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시각 자료를 직접 검색하거나 편집하지 않고도 프롬프트 하나로 수업에 맞는 이미지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사운드, 즉 소리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플랫폼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노 AI입니다. 이 도구는 사용자가 입력한 주제나 가사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음악을 작곡하고 편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학생이 건강한 삶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학습한 내용을 가사로 작성한 뒤 AI에게 음악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곡은 실제로 듣고 감상할 수 있으며 학습 내용을 복습하거나 프로젝트형 수업, 발표,
창의적인 표현 활동 등에서 다양하게 응용되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뿐 아니라 그렇지 않는 학생에게도 음악적 표현에 대한 문턱을 낮춰줄 수 있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AI 음성 합성 기능을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활용된 도구는 브류라는 영상 편집 플랫폼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면 AI 목소리가 이를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활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AI 목소리로 시작하기를 선택한 후 텍스트를 입력하면 AI가 그 문장을 음성어로 자동 더빙해 줍니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하게 응용되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수업 자료의 접근성과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 된 학습 내용을 AI 목소리로 읽어주게 하면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 교수 학습 자료들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녹음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요. 직접 녹음을 하면 발음을 자꾸 틀리거나 불필요한 소리가 녹음되어 다시 녹음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음성 합성을 이용한다면 직접 목소리를 녹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비 부담 없이 간단한 스크립트만으로 교수 학습 자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기반 생성형 AI의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은 생성형 AI 소라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개념을 AI가 시각적인 영상 콘텐츠로 생성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이는 영상은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였을 때 소라가 생성해주는 영상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특히 과학, 사회, 환경 등의 과목에서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너무나 거대한 움직임 또는 너무나 작은 움직임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처럼 우주 단위의 움직임이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자 단위의 움직임, 또 역사적 사건 재현 및 토론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단편 영상을 제작하거나 학습한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AI 기반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에듀테크 서비스에 생성형 AI가 접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익숙한 패들렛입니다. 패들렛은 협업 보드 형태로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최근에 생성형 AI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AI와 함께 만들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교사나 학생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에 대한 구성을 AI가 함께 해줍니다. 활용 방법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먼저 패들렛 만들기를 선택하면 AI와 함께 만들기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 안에는 수업 플랜, 강의실 활동 목록, 평가 문항, 사건 타임라인, 평가 설문, 기준표 등 다양한 형식의 학습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년 주제, 목표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학습 활동이나 자료 틀을 제안해 줍니다. 이번에는 사고력 향상과 정보의 구조화에 도움이 되는 도구인 휘지컬의 생성형 AI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휘지컬은 원래 마인드맵이나 순서도 등을 시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협업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왼쪽 메뉴에서 Generate with AI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중앙에 나타나는 입력창에 학생이 정리하고 싶은 주제나 개념을 간단히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과 식물에 대해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관련 개념을 추출하고 마인드맵이나 플로우 차트 등의 적절한 구조화 형식을 제안해 줍니다. 이러한 도구는 지식이나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또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떤 주제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AI가 구조를 제안해 주면 사고의 방향이 정리되게 됩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생성형 AI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AI와 상호작용하거나 교사들이 수업 자료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만큼 우려도 상당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이 늘어날수록 교육 현장에서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꼭 필요하며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지키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이 늘어날수록 교육 현장에서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지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주요 교육청과 대학, 유관기관에서는 생성형 AI의 활용을 위한 교육적 가이드라인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학교급별 생성형 AI 활용 지침을 통해 초, 중, 고등학교별로 차등화된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원, 수업 등 대상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구분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침을 통해 교육 준비, 안전한 활용, 수업 활용,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고려라는 5대 영역 중심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을 위한 별도 안내서를 함께 배포해서 실질적인 수업 현장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똑띠와 함께하는 생성형 AI 윤리의 모든 것이라는 자료를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개념 설명은 물론 할루시네이션, 질문 작성법 등 실사용 시 유의점을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캐리스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운영 가이드를 발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보 검증, 데이터 책임, 윤리적 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아에서는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을 통해 AI를 윤리적이면서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작권, 데이터 편향, 신뢰성 문제 등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기관에서는 생성형 AI를 단지 편리한 도구를 넘어서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AI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전망이자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외 소속 기관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교육적으로 활용하시기 전에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성형 AI를 수업이나 교육 활동에 활용할 때의 디지털 튜터의 역할 7가지의 핵심 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수업 지원을 해야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소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수업 장면, 기술적 가능성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수업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둘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수업 전, 중, 후에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축시키기 위함이 아닌 예방적 차원임을 바탕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준수에 대해 숙지하고 안내 및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질의응답 등의 보조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효과적인 프롬프트 설계에 대한 지도 보조를 해야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응답 품질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실습 과정에서 프롬프트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다면 질의응답과 같은 보조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수업 중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응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응답을 검토하고 지도를 보조하여야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부적절 응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응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튜터 업무 효율화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이드라인과 우려사항을 숙지하시고 직접 업무에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경감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생성형 AI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점들을 유의하며 접근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성형 AI는 단지 자동으로 글을 써주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도구를 넘어서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고 교사의 수업 역량을 확장시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목적과 태도, 이해와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활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접근하며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례, 각종 활용 전략, 가이드라인 등은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공존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생성형 AI를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